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6일이고요. C++ 17, 20, 23, CUDA, SQL, OpenGL, OpenCL, DBB의 49번째 동영상이고 C++ 20, 23, New Syntax 6 6번째 동영상이고요. if, context per 및 requires로 C++ 언어 확장 방법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C++ Library Extensions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이 다운로드 소스 코드 링크를 누르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How to install C++ Library Extensions 이 링크를 눌러 설치하는 방법을 보고 설치하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8월 16일 날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번 동영상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레인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인지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은 별 것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몇 개만 테스트 해보면요 사용하기 쉽습니다. 제가 제로 역학을 공부하겠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요. 드디어 이 제로 역학 책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 링크를 눌러보면요 여기 제로 역학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그 부족한 면은 공업 수학책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여기에 나열된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누르고요. 작업 폴더 CPP 17, 20, 23 패러렐을 열고요. 이 빈 곳을 선택하고 이거를 눌러서 049K requires 이렇게 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requires.cpp 이렇게 누릅니다. 이 파일은 닫고요. Ctrl B 하고 include cpg sed extension을 누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include해서 cpg chrono random도 넣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cpt는 cpg types의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고요. 네임스페이스 ccr은 cpg chrono random 네임스페이스입니다. void test iota view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여기다가 u로 iota 이렇게 하고요. sed views iota 이거는 지금 함수이고요. 1에서 11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빌드를 해보면요. 아직 클랭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cd 049k requires에서요. 클랭++ 버전을 해보면 클랭 버전 14에서는 지원이 안되고요. 클랭 15 버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클랭에서는 지원이 안되니까요. 클랭에서는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requires.cpp ltbb12 c.ex 이렇게 빌드 해보면 아직 빌드가 안됩니다. 클랭에서는 빌드가 안되고요.
GNU에서 해야 합니다. GNU로 테스트해 보면 GNU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현재 클랭 빼고는 다 지원됩니다. 일단 IOTA를 만들었고요. O로 해서 reverse 이렇게 해서요. IOTA를 타입으로 연결하는데요. SED views에서 reverse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체로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IOTA와 reverse는 view입니다. view 타입이고요. 이 데이터 형식을 알아보려면요. SED cout 이렇게 하고 type of IOTA 이렇게 해서 cpg get type category IOTA STD NDL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reverse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출력을 해 봅니다. 여기서는 reverse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데이터 타입을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IOTA는 지금 IOTA 뷰로 나왔습니다. 이게 ranges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뷰를 사용했는데 네임스페이스 뷰를 사용했는데 ranges 속에 IOTA 뷰를 반환했고요. ranges 속에 reverse view 속에 IOTA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제 출력을 해봅니다. SED cout 이렇게 해서요. IOTA 이렇게 하고 IOTA SED NDL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reverse 이렇게 하고 reverse도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C++ 표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확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C++ 표준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요. 제가 이 라이브러리 속에 이 연산자를 확장해 놓기 때문에 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C++ 표준만으로는 안 되고요. 제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셔야 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clsg 이렇게 보면 이 IOTA는 1에서부터 10까지 그래서 1에서부터 11까지 중에 11은 포함되지 않고요.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쁘게요. 출력되고 reverse는 IOTA를 뒤집어 엎어 놓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SED set으로 해도 되고요. set이잖아요. 그죠? set에 int s 이렇게 s로 해 볼게요. 자, s에다가 set이에요. set. 여기다가 화살표 두 개를 하고요. IOTA를 때려 버립니다. 아,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set 1, set 2 이렇게 하고 set 1에다가 IOTA 때리고요. 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신기하게 합니다. set 2에다가 IOTA를 때립니다. 이걸 set으로 하지 않고 일단 벡터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set을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벡터로 해서 set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벡터로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자, V1, V2 이거는 in place
back 합니다. back. 그러니까 아이오타를요, 이 벡터에다가 v1이 벡터잖아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넣고, 이거는요 인플레이스 프론트입니다. 인플레이스 프론트. 앞에서부터 값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근데 벡터에서는 인플레이스 프론트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뭐 하여튼 이거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부터 값을 집어넣고, 이거는 뒤에서부터 값을 집어넣고, 이거는 앞에서부터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cd cout 이렇게 해서 v1 이렇게 해서 v1을 출력해 보고요. v1은 벡터겠죠, 뭐죠? cd and there. 이거를 v2 이렇게 v2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예, 실행을 해보면요, CLSG 이렇게 v1을 보세요. v1은 이 아이오타를, 이게 아이오타잖아요, 그죠? 아이오타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뒤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넣는 거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스 백의 개념이고, 이거는 인플레이스 프론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거는 처음에 앞에 하나 넣은 거고요. 그 앞에다 2를 넣은 거고, 그 앞에다 3을 넣은 거고, 그 앞에다가 4를 넣은 거고,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뒤집혔잖아. v1과 v2가 값을 어디서부터 넣느냐에 따라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연산자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놨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v1에다가 이번에는요,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뒤에다 뭘 집어넣냐? 뭐 100을 한번 넣어보죠, 그죠? 100. 그 다음에 v2는요, 앞에다 넣습니다. 앞에다. 뭘 집어넣냐? 100을 넣습니다. 이거는 뒤에다 100을 넣은 거고요. 이거는 앞에다 100을 넣은 겁니다. 아니면 거꾸로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앞에다 100을 넣은 거고요. 제일 앞에 100 삽입. 이거는 제일 뒤에다가, 이건 제일 뒤에 100 삽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출력을 해 봅니다. 낱개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빌드를 해 봅니다. CLSG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일 앞에다가, 그죠? 처음에 이 V1에다가 여기다가 제일 앞에다가 100을 빵 때려 넣어 버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V2에서 제일 뒤에다가 100을 빵 때려 넣은 겁니다. 재밌죠, 그죠?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벡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꼭 벡터일 필요는 없고 리스트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스트가 돼도 되고 집합이 돼도 되고요. 리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로 바뀌어서 동일하게 모두 이쁘게 작동합니다. 컨테이너는 뭐 맵 타입, 맵이라든가 어노드드 맵 이런 거는 빼고 다 작동됩니다. 이런 연산자는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파일 속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연산자를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C++ 랭귀지를 이렇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셋을 사용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iota view set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요 auto generator, 이거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입니다. CCR, 이 속에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int형을 생성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 값을 생성하는 랜덤 제너레이터입니다. 랜덤 제너레이터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파이프를 하고요. 파이프를 하고 SED views transform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 제너레이터를 캡처 하는데요. 캡처 하는데 카피 시멘트로 캡처합니다. 그 다음에 오로 n을 하고요. 이 n은 이 i오타에서 생성한 값입니다. 이걸 1로 하지 말고요. 0에서 10은 제외되니까 10개가 되고요. 이 n은 i오타에서 생성된 값입니다. 여기서 뮤터블이 필요합니다. 이 왜 뮤터블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가 랜덤 생성기이기 때문에요. 이 값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뮤터블이 필요하고요. return하고 제너레이터를 호출해서 값을 생성해서 return을 합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랜덤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랜덤을 생성하는 겁니다. SED 벡터 이렇게 해서요. int하고 v 이렇게 하고 v에다가 끝에다가 랜덤을 넣겠습니다. SED cout v는 v SED and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작동하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cd 049k requires cl ehsc sed c++ 20 requires .cpp f1 m.exe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 봅니다. cls m 이렇게 보면 랜덤 넘버가 10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sed cou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랜덤 이렇게 해서요 랜덤 이렇게 해도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랜덤을 벡터에다 넣지 않고 그대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생성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생성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sed set int s1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sed greater int 이렇게 넣어 보고요. 이것을 2로 놓습니다. set 1은요 여기다가 랜덤이고요. set 2도요 랜덤인데요. 이거를 출력을 해봅니다. std
cout s1은 s1 std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set2는 set2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clsm 이렇게 보면 set1은 오름차순이고요. set2는 내림차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같은 거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같은 거는 다 제거되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set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멀티셋을 사용하면요, 멀티셋을 사용하면 같은 거를 허용합니다. 멀티셋을 사용하면 같은 함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300 -1 이렇게 같은 거를 허용하는데, set2 같은 경우는 큰 거부터 내림차순이고요. set1 같은 경우는 작은 거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해서 C++ 랭귀지를 확장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에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std 벡터, std 멀티셋 이런 거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연산자를 사용할 때 연산자 아규먼트의 데이터형을 C++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연산자의 아규먼트가 std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std 네임스페이스 속에서 이 연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std 속에다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ADL이라 그러고 argument dependent lookup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네임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my space 이렇게 정의하면 이거를 함수 속에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void test custom operator overloading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함수를 일단 여기다 복사해 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속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using namespace my space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정의된 연산자 함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템플레이트로 들어가고요. 템플레이트 다시 들어가는데요. type name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container type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set 같은 경우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가 하나, 두 개, 최소한 3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최소 2개가 필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0개 이상이기 때문에 셋까지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type name ele type type name type type name types 이렇게 하고요. cpt view plot c 이거는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view 타입을 컨셉트로 constrain 합니다. 구속합니다. 이 view plot c는 이 cpt namespace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view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찾아보시려면 이거를 누르고요. 여기서 이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view plot c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view c고요. view c는 이거입니다. std ranges view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forwarding reference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은요, 이 컨테이너 타입인데요. 처음에 오는 게 엘리먼트 타입이 와야 하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타입은 하나, 둘, 세 개의 파라미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타입이 오고요. 타입스가 오는데 여기에 파라미터 팩으로 정했기 때문에 타입스를 쓰고 파라미터 팩을 풀어줘야 하고요. 이거를 L-value reference로 return 합니다. 이거는 return 타입입니다. return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erator 함수인데요. 이연사는 자는 front, in place front입니다. 이거를 in place front로 정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타입을 받고요. 이거는 타입이고요. 컨테이너의 값을 변경할 거니까 L-value reference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되고요. 그 다음에 view 타입은 forwarding reference로 바꿔요. view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듭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내용을 아시면 이거 뭐 별것 아닌데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타입이고요. 컨테이너 타입이고 이게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데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맵 타입은 안 됩니다. 맵 타입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처음에 if context for가 들어가는데요. 괄호를 열고요. 자,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requires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C++ 20부터 지원되는 거고요. 이 requires 블록 속에 이거는 expression입니다. compile time expression이고요. 이 view가요 empty를 호출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require 속에는요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simple requi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 view에 empty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compile time에 결정됩니다. 이거를
호출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if view empty 호출할 수 있으면 호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호출해서 비어 있으면 return container 그냥 보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view가 이 empty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때만 이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요 if context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requires를 다시 쓰는데요. requires를 다시 쓰는데 이 컨테이너가요 resolve를 지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사이즈를 보냅니다. std size t 해서 값을 아무거나 보내도 됩니다. 여기서요 아무거나 값을 보내갖고 이 컨테이너가요 resolve 멤버를 지원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뷰에요 사이즈가 지원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resolve가 지원돼야 하고요 뷰에서 resolve가 지원돼야 합니다. 이때 컨테이너에서 사이즈가 지원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두 개가 지원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가 지원이 되면 여기다가요 컨테이너에서 resolve를 하는데요. resolve를 하는데 컨테이너의 현재 엘리먼트 개수 더하기 뷰의 resize 사이즈 개수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 여기 capacity를 들어가도 되는데요. 이 크기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전체 엘리먼트 크기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개 있는데 뷰에서 5개가 있으면 2개를 합치면 10개가 돼야 되잖아요. 10개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요 이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사이즈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resolve가 지원이 되면 이 사이즈도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빼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다 지원이 되어야 이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S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for 하고요 O로 S 하고 view 이 view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view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view를 하는데 여기에 L value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using S 해서요. 댓글 type 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talk play fun test truncation 여기서 컨테이너의 엘리먼트 타입은 이건데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S를 보냅니다. 이 S 값을 보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또 몇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C++ 23의 기능이기 때문에요. 23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ontext4가 다시 들어가고요. requires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requires가 또 들어가게 돼요. 컨테이너가 이 컨테이너가요. 컨테이너가 인플레이스 폰트를 지원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때 ele type 값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야, 이 컨테이너에 inplace front라는 함수가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요, S를 보내면 됩니다. 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에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CGT 뭐 이렇게 하고 스마트 포워드 엘리먼트 타입 S 뭐 이렇게 하고 제 코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뭐 이상한 거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else if context4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벡터 같은 경우는 inplace 폰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equires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뭘 쓸 거냐 그러면 컨테이너에 insert에 그죠? 컨테이너에 begin에다가 element type 이런 명령이 가능하니? 라고 컴파일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컨테이너 인서트, 컨테이너 begin, 엘리먼트 타입을 사용할 건데 컴파일러 너 이런 거 지원하니? 라고 제가 컴파일러에게 묻는 겁니다. 지원한다고 하면요, 지원한다고 하면 이거를 여기에서 그래 그러면 이거 실행해라 합니다. 여기다가 S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타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ele 타입 S 타입이랑 이거 타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타입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타입 캐스팅 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포워드라는 이런 타입 캐스팅입니다. 이건 타입 캐스팅인데 특별한 타입 캐스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else if context4 s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set을 대해서 하는데요. requires 하고요. 그러면 컨테이너에 insert에 element 타입이 가능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냐 그러면요, requirement C++ 20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텍스입니다. 이게 가능하니? 그러면 가능해.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엘리먼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를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모두 가능해야 작동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루프입니다. 루프 속에 들어있고요. 루프 밖에서 return 컨테이너 하면 이 함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이 연산자가요 my space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namespace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std로 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연산자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안 해줘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사용하는 것도 배워두시면 도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테스트 해보는데요. 우로 iota 이렇게 하고 std view 복수입니다. views고 iota 이렇게 하고 iota view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읽을 때는 이게 ranges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써서 0에서 10까지 이렇게, 이거를 바로 쓸 때는 ranges, 이거는 개체이고요. 이렇게 써도 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std vector int a 이렇게 됐고요. a에다가 여기다 정의된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iota 이렇게 놓고 std cout a는 a std and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가 오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오타를 넣었고요. 수정했고요. 이제 명령줄에서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M 이렇게 하면 A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연산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 연산자 대신에 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바이너리 연산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작동합니다. cls m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런 연산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연산자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요, 우리가 프론트, 인플레이스 프론트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해 놓은 게 인플레이스 백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이렇게 보는 거랑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한 후에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최소한 이거 성립하거나 이거 성립하거나 이거 성립하거나, 이거는 성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옵셔널인데요, 이 부분은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라고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줍니다. requires, 이거는 clause이고요. clause이고, 여기다가 잘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라. 이걸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또는 그죠? 다음에 이게 성립하든가 여기까지요. 이게 성립하든가 또는 이게 성립하든가 그래야 세 개 중에 한 가지 경우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딩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 M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셋이라 그러면요. 셋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이게 만약에 DQ라면요. DQ는 인플레이스 프론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만약에 이게 벡터라 그러면요. 벡터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덱으로 한번 실행을 해봐도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C++ 언어를 확장합니다.